지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보는 분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진짜 큰 충격에 빠지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제 밤에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하고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아이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도 받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사건인데 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어허. 영상을 보시면 네. 충남 천안의 한 교차로였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초록불이 들어온 거예요. 네. 차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나타났습니다. 네. 차들이 서행을 했죠.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용차가 저렇게 지나간 거예요. 어머! 그러더니 구급차를 저렇게 들이받아서 구급차가 거의 허공에 살짝 뜬 상태로 한 바퀴 회전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당시에 진짜 저 이렇게 승용차 속도는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저 구급차는 그러면 당시에 전현희 평론가님 출동 신고를 받고 어디론가 가던 길이었나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 차량이었고요. 빨간 신호를 보고 약간 멈칫멈칫하다가 직진하던 상황에서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와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죠. 어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53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인명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머. 구급차에 이제 보통 환자분들 타면 가족분들이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분의 가족으로 탑승을 하신 70대 여성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지금 추정컨대 사고 당시 구급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세상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져 있고 또 이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들, 구급대원, 응급 환자가 지금 부상을 입었고요. 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 그리고 같이 타고 있던 탑승자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그럼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그 당시 구급차에 보통 우리 구급차 내부를 보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환자가 누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제 보호자가 옆에 간이 의자 앉는데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당시에 왜 그 응급 구급차에 타고 어디로 가고 계셨던 상황이었나요? 숨진 분이 70대 여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의 남편이 암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역시 70대였고요. 그런데 암을 앓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댁에서 마비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래서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향하던 중에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119가 왔겠고 세상에. 그래서 급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진짜.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백성문 변호사는 저 구급차는 말 그대로 위급한 순간이니까 가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네, 저 사고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저 지금 응급차는 지금 신호를 어찌 보면 위반한 상태로 지금 교차로에 진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시면 파란불에 승용차가 이렇게 거의 날라오듯이 빠른 속도로 날라오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지금 일단 구급차 같은 경우 신호 위반했고 이 차는 신호 위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 이게 누구 잘못일까? 일단은 우리가 저 구급차 같은 경우는 긴급 자동차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신호 위반은 됩니다. 다만 네. 일단 주변을 잘 살피고 교통 안전을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다른 차들은 다 서행하고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저 구급차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아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면 저 하얀색 승용차는 신호 위반한 건 아니죠. 근데 신호 위반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좀 뭔가 날라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네. 물론 제가 저 차가 속도 위반했다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저 교차로의 제한 속도가 50km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50km를 넘는 속도로 저 차가 날라와서 이렇게 충돌한 거라면 저 차에게 과실이나 형사 책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승용차 운전자가 물론 저 속도는 뭐 과학적 장비를 통하면 당시에 저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금방 나올 거예요. 뭐 대한민국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당시에요 승용차 운전자가 지금 신호상으로는 지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속도를 만약에 위반했다면 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상당히 승용차 운전자가 많이 지는 쪽으로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가속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과실이 인정이 돼서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요.
보통은 교차로에 일반 차량이 진입할 때는 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호만 보고 직진해서 달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전방 주시를 통해서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사고 상황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속도를 잴 수는 없지만 속도 위반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나 교차로 진입할 때 주의 의무를 다 지켰느냐. 특히 주변 차량들은 서행하고 있잖아요. 네. 주변에 분명 구급차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이 구급 차량이 존재한다는 사실 인식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판단이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형사 재판과 관련한 가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로는 민사상 가실 비율을 따져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고 적절하게 사이렌 소리나 주변 차량에게 주의를 주었는가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일부씩 책임을 서로 이제 가실 비율을 배분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구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어떤 소방관으로서의 징계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하. 종합적으로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하실 때는 구급 차량이 어떤 신호 위반이나 가속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최대한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시에 저 사고를 당한 구급차의 상태를 좀 보세요. 말 그대로 정말 송구합니다만 종이장처럼 구겨져서 특히 뒷부분이 구겨져서 옆부분을 들이받았잖아요. 저 이 차량이. 그런데 저 구급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면서 특히 뒤에 타고 있던 환자분과 암 환자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같이 병원으로 가려던 아내분, 모르긴 몰라도 남편을 진정시키러 손을 꼭 잡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날벼락처럼 그 아내분이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시 119 구급차를 운행하던 우리 구급대원분들도 다치셨고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법이 참 어려운 게 이런 상황에서 구급차가 빨리 가거나 또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좀 면밀하게 따져서 저 하얀색 승용차가 잘못했는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꼭 구급차라고 해서 다 어떻게 보면 사고에서 책임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면제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네. 거의 동일한 사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작년 2월에 동작구의 한 사거리에서 응급차가 가고 있다가 이 역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는데 네. 그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하고 그럼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죠? 네. 근데 그때는 응급실로 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때 그 구급차는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네.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가는 건 보호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아주 긴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는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119 구급차를 긴급 자동차라고 했는데 네. 이 긴급한 상황인가요? 그 긴급한 상황이 아니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급히 치료를 해야 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일단 그 당시 법원은 봤기 때문에 일단 응급 상황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구급차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니 신호도 다 지키고 그리고 속도도 다 위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시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때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는 구급차로 동일했지만 상황이 이번 상황과 작년 2월의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이건요, 차제에 우리 구급대, 특히 119 구급대원분들의 이런 부분, 왜냐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119 구급대원분들도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차제에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1919 구급대원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